여러분, 취업자 실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손이 없어서 폐업한다, 이 말까지 나왔고요. 야, 이것은 여러분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앞으로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2030년에서 2040년 취업자 증가율입니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82%입니다. 저는 이게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계속 커져가면 말입니다. 예, 이게 취업자도 계속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 2030년을 갔을 때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0.8이라는 것은 쪼그라든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취업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일손 자체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자가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경제가 가까운 미래에 완전히 쪼그라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지표가 나옵니다. 이게 OECD에서 만든 지표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2010년에서 2020년에 3.09%,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재화를 다 활용해서 경제 성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게 3.09%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는요. 그러니까 취업자는 늘어나겠죠. 취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1.15%나 늘어납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2020년에서 2030년 보세요. 이거는 잠재 성장률이 1.89%로 떨어집니다. 충격적입니다. 1.89%라는 것은요, 역대급 성장률입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가 1.6%잖아요. 그러면 1.6%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성장률이 저성장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저성장. 그러니 취업자도 0.12%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2030년에서 2040년을 가면요, 잠재 성장률은 0.69까지 떨어지고요, 취업자는요 마이너스 0.82까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취업자 증가율이. 그러니 여러분, 이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업들이 줄폐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기업들이 줄폐업하니까 취업자 증가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40년에나 2050년을 가면요, 잠재 성장률이 0.05%예요. 대한민국이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율도 1.35%밖에 늘어나지 않고요. 예, 여기에다가 2050년에서 2060년을 가면 마이너스 0.03%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쪼그라진다는 이야기고, 취업자 증가율도 1.41%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표도 아니고 OECD가 만든 지표거든요. OECD는 뭐 선진국 클럽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런 자료를 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게 직접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이요, 파격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짜 침몰한다는 말이 현실화될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온갖 권력 다툼에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대한민국 미래 진짜 걱정됩니다. 아마 정환진 TV 지금 이 컨텐츠를
20대 30대 분들 젊은 분들이 보면요. 야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일본은 이미 이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일본에 말입니다. 조선하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의 조선은 없어지고 대한민국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일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에 그 당시에 우리와 같은 일손이 없어 폐업한다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일본은요. 그 전에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2023년 기준으로 59.4%예요.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전체 인구 중에 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59.6%. 우리나라는 70.5%니까 일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2022년, 2021년 좀 더 가서 2010년, 1900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실제로 말입니다. 일손이 없어서 조선사가 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해서 70.5%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저출산이 심화되죠. 고령화는 더 빨라지죠. 결국 2050년에 가면 일본과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역전된다는 거 아십니까? 30년 안에요. 일본은 지금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을 잘 맞춰가는데 우리는 지금 대책이 무대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시 일본은 부활할 거고요. 대한민국은 더 꼬꾸라질 겁니다. 일손 없어 폐업한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외국인 인력을 끌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들도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한국에 가서 일할 필요가 있어? 내 나라에서 일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더 짙어지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일자리가 지금 점점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요. 청년들은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숫자가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피눈물이 저는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입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말입니다. 현실로 걱정한다는 것은 관련 법을 계속 만들어서 이게 많이 아이도 낳게끔 해야 되고요. 또 청년들의 실업을 해소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산업 활성화를 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